오랜만에 아마 12일 만에 이 영상 편지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28일 아침 7시가 막 지나갔습니다. 162번째를 보니까 찾아보니까 10월 16일에 찍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찍질 않고 있었더니 또 잊어버리고 있어서 사람이 이렇더라고요. 매일 규칙적으로 하던 일도 며칠 안 하다 보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건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모처럼 오늘 맘먹고 아마 그동안 이 영상 편지를 안 찍은 것 중엔 더욱이 지난 7일부터 그저께까지 20일 동안 이어온 아침 걷기 명상 새벽에 출발해서 대개 6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출발해서 1시간 좀 넘게 걸리는 거리를 다녀왔었는데 이제 사흘 전이죠. 아침에 어지럼증이 오는 어려움을 겪고선 그저께는 8시 반 따뜻해진 다음에 거리도 한 반만 다녀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다들 새벽 운동은 겨울에 하지 말으라고, 그리고 어지럼증이 왔던 일도 어제 제가 존경하는 김정화 박사님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전화로 드렸을 적에도 아마 날씨 때문이었을 거라고 그러시더니 꼼꼼하게 진찰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도 귀에 아무 이상 없다, 날씨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겨울에 아침 운동하지 말고 혹시 나가더라도 머리에 꼭 털모자를 쓰라고. 그러니까 어제는 아침 일찍 서울 가느라고 운동 안 하고 오늘은 잠시 뒤에 한 8시 40분이나 50분쯤 방호제를 출발해서 능서역이죠. 세종대왕 능역으로 바뀌었는데 거기나 아니면 전철 사정에 따라서 부발로 가서 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 김동훈 선생님 모시고 여주 금산면 쪽에 있는 아마 고려 초기로 추정되는 것 같은데 대형 돌부처님들이 계세요. 두 분 뵙고 또 계시니 남한강가에 마애불도 선생님께서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제가 몇 달 전에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사진 보고 아니 그게 어디냐고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아침 일기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만 막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 20여 년 가끔 제 일기에 선생님 말씀을 많이 올렸었죠. 제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인 1968년 3월에 그 당시 서울사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곧바로 오셔서 제가 수업은 중학교 3년 동안 일주일에 1시간짜리 아마 도덕 과목을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과목이 역사인데 원래 우리 여주 중학교 농고에 10몇 년째 계시던 선생님들이 역사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1시간짜리만 들었는데 그 시간이 참 좋았었죠. 그리고 키가 적어서 맨 앞줄에 있는 저를 참 이뻐해 주셨고 저보고 같은 짱구라고 또 반갑게 해주시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을 맡으셔서도 정말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아마 제가 큰형님 댁에서 학교 다닐 적에 그 한 집에 같이 세를 산 적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선생님 아들, 딸도 제가 또 잘 압니다. 선생님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오늘 모시고 다니면서 또 많이 배우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다시 하면서 오늘은 우리에게 흔히 삼국지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삼국지 연의를 읽다가 며칠 전 이 대목을 보고 밑줄을 치고 난 다음에 그 한문 원전을 또 찾아봤어요. 무엇이냐면은 실은 유비가 계속 곤란을 겪죠.
관우와 장비에다 조자룡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수를 얻었지만 문관 참모가, 뛰어난 참모가 없었습니다. 조조에게는 이미 누구죠? 정욱이도 있고 순욱이도 있고 숱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비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손견, 손책, 손권으로 이어지는 그쪽에도 좋은 참모들이 모여들고 그 참모들이 또 다른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유비에게는 그게 없었죠. 그러다가 어쨌든 우연한 기회에 해서 원직이라고 여긴 나옵니다만 원래 이름은 서서라는 사람을 참모로 써서 아주 성공을 거두죠. 그런데 조조 쪽에서 그 서서를 유비한테서 빼내려고 서서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하여튼 어머니의 편지를 필적을 흉내내서 아들에게 네가 빨리 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내서 어쩔 수 없이 유비를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갈공명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서서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는 원직이라고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원직이라는 사람이 그 말하자면 산속에 숨어 사는 수경 선생이라는 도인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웬일인가 그랬더니 유경승 유표입니다. 형주사사 유표가 선선 오악, 좋은 것 착한 것은 선하게 좋아하고 악한 것은 싫어한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선선이 불능용, 착한 것을 좋은 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불능용, 그것을 쓸 줄 모르고 오악 앞에는 동사입니다. 선선에서도 그렇고 악을 싫어하기는 하지만 불능거자야. 그 악을 없애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착한 것 같은데 무능력하더라. 그래서 저는 형주사사 유표에게 작별 편지 써놓고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경 선생이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왜 그 유경성을 찾아가느냐, 영웅호걸은 있다. 그리고서 이제 그게 결국 유비라는 것을 아마 슬쩍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예전에 읽던 삼국지연의 한문본을 찾아서 이 대목을 찾아봤죠.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말을 붙였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선선, 좋은 일을 좋아하면, 착한 일을 좋아하면 당 어떻게 해야죠? 마땅히 해야 한다. 능용인, 사람을 써서. 근데 제일 밑에 있는 이 끝에 있는 지를 본다. 지혜로서 능용인, 사람을 써서 사행선, 선을 행하게 하고, 오악이 당, 척단, 악, 이용. 악을 싫어하면 용기로서 마땅히 그 악을 도려내 버려야 한다. 그러죠? 착하기만,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도지사든 회사의 회장이든 아니면 종교단체의 총무원장이나 누구든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죠. 선한 것을 좋아하기만 해서는 소용없죠. 물론 악을 좋아하고 선을 싫어하는 것보다 사람보다 100배 낫겠지만, 100배는 아니겠네, 한 10배 낫겠지만 아니죠. 능력을 갖춰야죠. 의지를 갖춰야 되고 용기도 갖춰야 되고 지혜를 함께 가져야죠. 그래서 거듭지만 지혜로서 사람을 써서
선을 행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악을 도려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지금 여러 곳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나라 곳곳에서 아마 다른 나라도 비슷할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제게도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요즘 이문열 평역한 수어제의에서 삼국지연의를 이제 반 정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20여 년 전 삼국지연의 강독했던 생각이 나서 이제 가끔 그것을 꺼내 읽고 있습니다. 어제도 서울 오고 가는 전철 안에서 한 30여 분 봤나요? 여러 쪽을 봤습니다. 새롭죠? 근데 이제 제 생각에 7, 80쪽까지는 옛날에 한자 사전 찾아서 막 옆에 메모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 뒤에는 없을 텐데 앞으로 서울 오고 가는 전철이나 기차 안에서는 그냥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한자 나오면 일일이 찾지 않고 일단 쭉 훑어나갈 수는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어 책 읽을 적에도 그래라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은 우리말로 쓰여진 한글, 우리말과 우리 글로 쓰여진 책도 읽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전문서적의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대여섯 개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있죠. 소설도 그렇더군요. 특히 근대기 소설들을 보면 모르는 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고 합니다만 아마 대개 사전 안 찾아볼 거예요. 모사전이나 백과사전들. 그래서 우선은 틈나는 대로 삼국지연의를 한문을 한번 쭉 읽어가 볼 생각입니다. 이러니까 돌아가신 제 선생님이시죠. 여주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하여튼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문을 원래 제가 있어서 삼국지를 한문으로 읽는다더라. 뭐 이런 전설 같은 말들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게 전설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영상 편지를 찍습니다. 유표처럼 착하기만 해서 선선오악 하면서도 불능용하고 불능거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표는 실패하고 그런 유표의 무능력 덕분에 또 어쩌면 유비는 천하 3분의 를 셋으로 나누는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한 덩어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합니다. 유표의 무능이 유비에게는 복이 됐을 수가 있겠죠. 세상이 그렇더군요. 여기서 마칩니다.